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추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 전망 예보 시작할 텐데 지금 오후 12시고요. 지금 장중입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이 약간 밀리고 있죠. 분명히 나스닥은 오르는데 와,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죠. 주식시장에. 한국이 지금 디스카운트 됐다. 한국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금융위기가 올 지금 운명이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이 가격이 결코 저평가된 게 아니라 오히려 고평가가 된 거예요. 만약 금융위기가 오면. 그래서 이런 가능성, 우리 한국이 대공황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걸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항상 시장을 접근하셔야 되고, 반대로 대공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 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대공황이 온다. 무조건 대공황이 온다. 하면서 2년, 3년, 4년, 5년 계속 외쳤을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번에 2024년에 저는 이제 분석을 해서 2024년이 공황이 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 만약에 올해 공황이 안 왔어. 그러면 지금이 기회이고 바닥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바닥.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방향성으로 맹신해서 판단하셔서 오류를 범할 경우에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고통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매매,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깡통을 찰 수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2023년 80%의 적중률로 수준 높은 시장 전망을 여러분께 전달했습니다. 제 증시 전망은 사실상 넘버원 유튜브 채널입니다. 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증시 전망, 시장 전망 같은 경우는 저를보다 잘하시는 분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올렸던 영상들, 어떤 영상들이 올라갔고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합니다. 구독하는데 1초만 투자하시고 구독자 1000명 달성했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는 무조건 누르셔야 되고 5000명도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뉴욕 증시가 지난해 4분기 실적 소화하면서 혼조세 보였으나 결국에 상승 마감했다. 계속해서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파동이 저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봤던 악재가 있잖아. 어떤 악재 있어? 어떤 악재 있어? 여기 볼까? 중동 악재.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 악재가 만약에 커질 경우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연준이 결국에 금리를 인하를 굉장히 미루게 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고 일단 저는 미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대공황이 온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차트를 봐도 미국이 대공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험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을 꼭 이해를 하셔라. 한국이 미국보다 2만 배는 위험하다. 한국은 실제로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을 빠질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올바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도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미국 시장은 지금 이미 차트가 상승 추세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항상 시장은 돈이 먼저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미래가 좋아질 미래가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돈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좋아진 미래가 왔을 때 이미
주식시장은 폭등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거를 그 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대공황에 관심 있는 분들 요거를 꼭 아셔야 되고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기준금리 5개월 연속 동결되었다. 미국 때문이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하니까 결국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중국이든 한국이든 둘 다 좋은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자, 돈을 풀어서 부양정책을 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사람들을 더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돈을 푼 걸 바탕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녹일 수도 있어요. 이거 녹일 수 있습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이제 부동산이 더 만약에 떨어지면 중국이든 한국이든 크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죠? 이걸 막으려면 지금 돈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으니 우리는 돈을 풀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이 금융위기가 지금 직면을 한 거예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고 대공황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된 이해하시면 안 돼. 부동산 PF 문제가 터졌으니까 공황이 오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PF가 터질 정도로 한국의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을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if예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리는 if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공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가능성은 제가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대공황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북한 김정은이 지시로 통일 3대 원장 기념탑 철거했다. 이건 역시 한국 시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이 무언가 대한민국을 손절한다는 그런 지금 느낌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심리전이다, 그냥.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근데 심리전이 아니라 제가 북한에 대한 영상 충분히 만들었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강력한 도발을 할 경우 그 도발이 뭘 할지는 우린 몰라요. 그러나 지금보다 강력한 거. 단순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핵실험이나 혹은 뭐 연평도 도발, 천안함 도발 같은 그런 강력한 도발을 할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주의하셔라.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상황들, 북한의 기사들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악재가 해소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살펴볼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국 문제, 북한 문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한국도 경제가 안 좋죠? 경제 회복하는데 영향을 끼치겠죠. 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힘들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한국도 경제가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BM 적자 전망에 2차 전지 어쩌나. 에코프로 BM까지 지금 적자래요. 이게 한국 시장이 되게 여러분 건강한 시장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시장 솔직히 아주 잣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여러분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래. 얼마까지 좋아질지 모르고 에코프로 이거 제2의 삼성 되겠대. 좀 제2의 삼성이 되겠다는 그 지금 기업이 적자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 그지? 우리 흑자를 봤는데 예상치보다 덜 나왔다도 아니고 적자. 그럼 지금 에코프로가 어떤 상황인 거죠?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시총이 엄청 크죠? 현재 한 15조 정도 되는데 만약에 에코프로가 뭐 20%에서 30%가 더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국 시장은 더 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어요. 한국 시장이. 만약 반도체가 무너지면 한국 시장은
거의 저는 90%의 확률로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사실 한국 시장은 좋지 않아요. 미국은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 무슨 버블이 계속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종목에. 이런 건 여러분, 한국 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외국인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한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고요.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차트부터 볼까요? 이거 보고 에코프로 보고 오늘은 거꾸로 볼게요. 그 다음에 코스피 볼게요. 자, 삼성전자 지금 2% 가까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1선 맞고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삼성전자가 반드시 이 갭을 설사 메우더라도 여기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현재 3일 동안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외국인이 혹시라도 갭을 띄워먹고 여기서 단기성 자금들을 팔아치워먹기 위해서 만약 올린 거다. 그럴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일단은 외국인이 3일 정도 크게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고, 20일선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받고 상승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 고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여기 보러 가는 겁니다. 더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밀리면 안 된다. 왜? 삼성전자 지금 호재 엄청 많잖아. 그쵸? 이 호재를 이용해서 혹시라도 개인 투자한테 자한테 떠넘길 수도 있다. 이거를 조금은 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준 원칙을 잡아 두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공황이 올 수 있으니까. 한국에. 자, 삼성전자랑 그다음 뭐 볼까? 아, 에코프로 본다고 했죠? 자, 에코프로는 여러분 지금 꼬리 달고 지금 이렇게 도찌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종가가 마감이 된 건가요? 지금 12시잖아요. 그쵸? 종가 마감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게 이렇게 도찌로 나오면 그나마 우리가 양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가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막판에. 그래서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시장. 지금 뭐 코스닥은 마이너스 1% 정도인데 뭐 이 정도야 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코스닥이 마이너스 3%가, 이건 이제 코스닥이 폭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3%면 이거 폭락이에요, 한국 시장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하셔야 된다. 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추세는 역배열로 돌아섰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다.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최악의 가정을 했을 때 에코프로가 10만 원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가능성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10만 원대 진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밀리는 이 각도나 이것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버블에 대해서 설명할 때 버블의 역사, 한국 시장의 어떤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에코프로가. 그래서 이 에코프로를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앞으로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를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여기서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결과론적인 얘기고, 얘가 급등을 안 하고 갑자기 급락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 차트 하나만 더 볼까요? SPSP. 예, 이게 이 종목이 지금 반도체 관련주인데, 소부장주인데, 자, 이게 지금 거래량이 터뜨리고 나서 밀리고 있어요. 얘가 코스닥 시총 10 안에 듭니다. 상위 10% 안에 들어요. 아, 10개 종목 안에 듭니다. 코스닥. 근데 이 종목이 여기가 만약 고점이면 크게 밀릴 수 있겠죠. 반도체가 여러분 지금 에코프로에 하락하는 그거를 막아준 거예요. 에코프로가 원래 하락하면 코스닥도 크게 폭락해야 되는데 그거를 반도체가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반도체 시장이 혹시라도 이게 고점 찍은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 정도만 가진다는 거죠. 반도체가 사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한국의 어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뉴스들 있죠? 그런 지정학적인들, 외부적인, 내부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해소가 된다면, 최소한 중동 문제라도 조금 괜찮아지거나, 북한 문제라도 최소한 좀 괜찮아지면, 우리 증시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큰 손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 어떤 음모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외국인이 세력이 뭐 주식을 싸게 사려고 지금 작전을 하는 거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옳지 않은 판단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업종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볼게요. 코스피 차트는 제가 먼저 대공황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에서는 아마 무조건 공황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공황을 맞추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물론 저는 이제 2024년이 유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확정적으로 대공황이 온다는 얘기 아니고, 진짜 유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2024년 이후로는 이거 공황 안 오잖아요. 공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안 할 겁니다, 아마.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지금 1월 증시에서 만약에 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2675를 돌파하잖아요. 증시가. 그럼 여러분 공황 아니에요. 안 와요, 공황. 한국 금융위기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대공황이나 금융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상황이에요. 뭐 제가 뭐 멤버십도 열어서 거기다 영상 이제 올릴 거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이 아닐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크게 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인버스나 이런 거나 안 했으면 좋겠어.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 내가 영상 만들어가지고 인버스 하면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제가 폭락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21선 매매하면서 인버스하라고 여러분들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맹신하면 안 돼요. 이거 돌파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공항하고는 이제는 멀어져야 됩니다. 공항 유튜버들 다 구독 취소하셔야 됩니다. 이거 돌파하면.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제가 지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오늘 꼬리 달고 끝나야 됩니다. 코스피. 반드시. 이거 반드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꼬리를 달고 일단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밀릴 경우에는 여기 갭 매우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자리는 일단 지지를 해야 된다. 물론 이 자리 이탈할 경우에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미 다 드렸지만 한 번 더 계속 드리면서 브리핑 해 나가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이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다 아직. 그치만 만약에 상승 추세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한국의 금융위기 공황을 걱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시장을 접근해야 되고 앞으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경각심을 가지기도 하면서 만약에 바닥이 나올 경우 단기적인 추세가 상승세로 완벽히 돌아설 경우에는 우리가 또 투자를 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종목군들 뽑아 보시고 뽑아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증시가 좀 좋아지면 그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예단을 해서 증시가 무조건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